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지고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 설명드리는 무기는 정말 기념비적인 무기예요. 무기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차륜형 장갑차의 원조입니다. 소련의 BTR-60 장갑차,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BTR-60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소련은 정말 어마어마한 땅덩이였죠.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인데, 당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스탄 나라들, 이 독립국가 연합이죠. 이 전부 소련이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땅의 2배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덩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기계화 보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야, 그렇다면서 안 돼. 야, 끝도 안 보이는 이 평원을 행군해서 통과하자고 하면 지휘관 쏴버리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950년대 그 소련군 모습인데, 모신나강 조총 들고 이제 코트 입고 있죠.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걸 걸어가자고 하면 쏴버리지. 어떻게 말을 듣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배치했던 하프트랙형 장갑차 BTR-152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보시면, 차체를 보시면 지금 과거 2차 대전 때 활약했던 독일의 장갑차죠. 하노마그, 그리고 미국의 하프트랙, 이런 장갑차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노마그나 하프트랙 보면은 앞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타이어 스타일이고, 뒤가 궤도형으로 생겼어요. 뒤가. 그게 이제 하프트랙과 하노마그의 형상인 특징인데, 이 소련의 BTR-152도 생긴 모습은 하노마그나 하프트랙과 흡사하게 생겼지만, 돈을 더 절약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궤도가 아니고 그냥 타이어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50년대 이럴 때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한참 막 할 때 반소련 운동하고 하는 그 시절입니다. 40년대 50년대 이럴 때, 이때 이제 그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장갑차가 완전히 이렇게 불타버렸어요. 다 고무로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방어력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이건 농담이지만, 그래서 이제 위에 최고 상층부가 이제 빡친 거죠. 야, 이거 만든 놈들 전부 반동이야. 전부 다 끌고 와! 이제 이럴 정도로, 실제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럴 정도로 이거는 못 쓰겠다. 라고 해서 실패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싸고 빠르고 튼튼한 장갑차를 만들어라. 1956년대에요. 이제 후르쇼프 서기장님이 주코프 원수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후르쇼프 누군지 아시죠? 바로 스탈린 다음으로 소련을 통치하게 된 사람입니다. 주코프, 2차 대전 이 동부전선의 영웅이죠. 이 주코프는 스탈린에게 찍혀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아주 지방 군구의 사령관으로 좌천돼 있었어요. 왜냐? 스탈린이 내가 저 독일 다 깬 거야, 이제 이렇게 막 하니까 사석에서 주코프가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깐 겁니다. 지가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내가 다 했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당연히 뒷담화 이거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알게 되었어요. 완전히 스탈린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코프는 워낙 전쟁 영웅이고 신망이 높았어요. 그래서 주코프를 처형을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좌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탈린이 죽고 후르쇼프가 서기장이 된 이후에 주코프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국방부 차관에 앉히고 바로 또 국방부 장관으로 또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군권을 주코프에게 줬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후르쇼프가 주코프에게 묻습니다. 동무, 우리가 나중에 유럽을 도모하려면 병사들에게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 뭔가 대안 좀 생각해 봤나? 그래서 이제 주코프가 물론입니다, 서기장 동지. 일전에 그 보고 드렸던 BTR-152 장갑차는 미제놈들 하프트랙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라서 역시 실패작이라서 완전히 새로운 장갑차 개발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르쇼프가 새로운 장갑차, 그 지난번에 보여줬던 BTR-50인가 뭔가 하는 그거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닙니다 동지. 그 계획은 진작에 폐기했고 이원화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계화 보병은 BMP-1으로 통일을 하고, 차량화 보병은 바퀴 8개 신형 장갑차로 통일하겠습니다. 시제품도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르쇼프가 역시 전쟁 영웅은 다르구만. 그래 어디 한번 보여주시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BTR-50인가 하는 게 있었는데, 이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역시 장갑차인데, 궤도형 장갑차인데 비싼 겁니다. 그래서 주코프가 이제 폐기를 시켰고, 그래서 당시 이제 소련은 이 전차 부대와 같이 활동하는 기계화 사단, 그리고
트럭들 이렇게 타고 이제 이동하는, 걸어서는 도저히 다닐 수 없으니까 트럭들 타고 다니는 차량화 사단,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보병사단들이 이 전차부대하고 같이 기동하는 이 기계화 보병사단은 BMP-1을 갖다 넣어서 거의 보병 전투 차량이죠. 이거 장갑차를 넘어서 전투차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기계화 사단을 강력하게 구성을 하고, 주력이죠. 그리고 그 주력을 보조하는 이 일반 보병들, 우리로 치면 이제 알보병인데 우린 걸어 다녀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너무 크니까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차량화 사단. 근데 트럭 타고 다니면 너무 방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갑차, 값싼 장갑차를 만들어주자. 그런데 BTR 152 보시다시피 너무 형편없으니까 좀 괜찮은 장갑차 바퀴 8개짜리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즈 설계국의 야심작인 오비엑트 1015B BTR 60으로 제식화가 됩니다. 이거예요. 바로 많이 보셨죠? 전투 중량은 11.4톤, 가볍습니다. 엔진은 가솔린 180마력, 최대 속도는 시속 80km, 무장은 14.5mm 중기관총, 그리고 7.62mm 기관총, 탑승 병력은 승무원 3명에 보병 14명이나 탑니다. 생긴 것보다 차는 좀 작아요. 그런데도 보병을 무려 14명이나 국에 넣습니다. 슬라브 민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덩치 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그냥 테트리스 수납하듯이 레고 블록 쌓듯이 사람을 17명이나 이 안에다가 국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가격도 아주 싸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대량 생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소련군의 차량화 보병의 핵심으로 대량 양산을 개시합니다. 1960년대부터 완전히 쫙쫙 가는데 이거 한 모델만 무려 25,000대 이상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이 BTR-60을 바탕으로 이 차량화 보병사단을 100개를 넘게 만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육군 강국이 되었죠. 자,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도 정말 물량 공세를 했는데, 이야 25,000대 넘는 거 실화냐? 정말 장갑차 치고 초대박을 친 그런 장갑차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도 넘어가고 해서 쫙 전 세계 공산권에 쫙 퍼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 양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었어요. 문제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일단 생긴 게 기존에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장갑차하고 너무 달랐어요. 왜냐? 장갑차는 당연히 보병을 싣고 가고 그 보병이 하차 전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방에, 저기 이제 전방에 있으면은 장갑차를 딱 대고, 장갑차의 전방은 이제 방어력이 좋으니까 이 장갑차가 적의 총탄을 막아내는 이른바 몸빵을 하고, 뒤에서 도어가 딱 열리고 뒤에서 이제 보병들이 뛰어나와서 은폐, 엄폐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뒤에 문이 있어야 되죠. 보병들이 타고 내리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 BTR-60은 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엔진이에요. 엔진 공기 흡입구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 이게 또 이제 대단하게도 수상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수상주행. 그래서 수상주행하는 워터젯 펌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면 워터젯이 나와서 수상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엔진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도저히 뒤로는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면 앞은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은 이렇게 그냥 운전석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석, 조수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앞도 없어요. 뒤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내립니까? 참 황당한 그런 장갑차죠. 그런데 무려 지금 14명이나 또 타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로 내린다는 것인지. 자,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죠. 여기 당연히 조종수와 차장이 타겠죠. 위에 이 해치를 열고 보병들이 지금 뭔가 지금 뭐 한 4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냐?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뭐 위에서 그냥 오장창창 그냥 문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알아서 뛰어내려. 그래서 하차 전투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야, 씨, 보병들 이거 설계한 놈들 니들은 진짜 반동이야, 반동. 응? 이러면서 지금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차 전투. 이게 무슨 하차 전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을 때 전방에서 저기 그냥 기관총 갈겨버리면 내려오다가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 차체 전방이 몸빵을 해주고 뒤에서 탁 숨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완전히 장갑차라는 걸, 차륜형 장갑차라는 걸 처음 만들고, 또 이 소련이라는 데가 뭐 인체공학 뭐 이런 거 자기네들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뭐 알아서 타. 그리고 알아서 내려서 싸워. 그리고 우리 사람 많으니까 니들 죽으면 또 다른 사람 또 집어넣으면 돼.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 BTR-60은 워낙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무게가 아주 가볍다 보니까 당연히 장갑도 얇아요. 장갑 두께가 불과 9mm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니까 9mm 같으면은 당시 이제 나토의 표준탄이 지금은 5.56mm인데 그때는 7.62mm였죠. M1 소총에 들어가던 그 총탄이죠. 그 총알이 7.62mm인데 이걸 근거리에서 맞으면 7.62 소총탄에도 장갑차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가 못한 겁니다. 소총탄에도 뚫리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가고 도대체 올라갈 때는 그냥 매달려서 확 뛰어 올라서 훌쩍 타가지고 구멍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가 무려 14명이나 집어넣는데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 좌석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아까 조종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종석은 저렇게 창문이 두 개가 앉아있고 뭐 인체공학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보조의자 비슷하게 생긴 저런 데 앉아가지고 조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보병이 탑승하는 의자는 더 황당해요. 자, 이렇게 무슨 교회 의자처럼 이렇게 벤치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무려 14명을 꾸겨 넣어요. 슬라브 민족 얼마나 큽니까? 효도르 이야 이런 사람 진짜 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려 14명을 이런 데다가 구겨 넣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알아서 뚜껑 열고 그냥 위로 그냥 뛰쳐나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체공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갑차가 바로 이 장갑차고 그래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장갑차죠. BTR-60.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차륜형 장갑차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서방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서방 세계들은 장갑차의 개념대로 본래 개념대로 이제 하죠. 그래서 엔진을 전방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후방에는 이 탑승 공간을 아주 넉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병들이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뒤에 램프를 만들고 보병들이 하차 전투를 해도 처음에 내리면서 나오면서 그냥 맞아 죽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뒤에 램프를 만들고 이렇게 은밀하게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련 그리고 러시아는 이 BTR-60을 계속 이제 개량해서 BTR-70, BTR-80, BTR-90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BTR-80은 또 성공한 모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이 BTR-80, 90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시스템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 인간은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도구야. 인간은 그 도구를 위해서 무슨 우리가 편의 장비를 제공해 주는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작전할 때 보면 이 소련군 또는 러시아군 보병들은 이 BTR 장갑차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이런 손잡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밟고 걸터 앉아요. 그래서 천장에 그냥 앉아서 걸터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왜냐? 방어력이 워낙 약하니까 내부에 들어가도 소총탄이 뚫리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맞아서 죽으나 밖에서 맞아서 죽으나 어차피 적이 나타나서 총 갈겨버리면 죽는 건 똑같은데 일단 쾌적하게나 좀 가자 해가지고 그 좁은데 14명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좀 이제 짬밥 되는 고참들은 야 니들 앉아있어 난 밖으로 나갈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걸터 앉아서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기동하는 거 보면은 군인들이 장갑차 위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차륜형 장갑차의 시조세가 된 BTR-60 그러나 인체공학 전혀 고려하지 않은 BTR-60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